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의 대안으로 그야말로 급부상하면서 투자자 또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틈새 상품 정도로 여겨졌던 오피스텔이 어떻게 갑자기 부동산 시장의 주인공처럼 떠올랐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숨어 있거든요.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안정적인 월세 수익에 만족하고 얼마 전에 오피스텔을 팔았던 한 투자자의 후에 섞인 한마디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괜히 팔았다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저희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자,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전통적인 강자, 바로 아파트 시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정부가 과열된 아파트 시장을 잡겠다고 정말 강력한 규제들을 연달아 쏟아냈죠. 뭐 10.15 대책 이런 것처럼 대출은 꽉 막고 세금은 올리는 그런 정책들이요. 그 결과 아파트를 사기 위한 문턱이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규제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돈줄을 꽉 쬐는 거였어요. 집값 대비 대출금이 얼마나 나오냐? 바로 이 LTV가 핵심 지역 아파트는 40%까지 묶여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내 돈이 현금이 6억이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이 뭐냐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70%까지 대출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아파트로 가는 문이 쾅 닫히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강력한 규제를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는 일종의 틈새, 바로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준주택이라는 말,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법적으로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동안 아파트 시장을 꽁꽁 묶어놨던 그 무시무시한 규제들이 오피스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지위 하나 때문에 오피스텔이 구매자들한테는 엄청난 장점을 갖게 된 거예요. 돈 구하기도 훨씬 쉽고 사자마자 꼭 들어가 살아야 할 의무도 없고 투자용으로 굴리기도 자유롭고 아파트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자, 규제라는 외부 요인도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더해집니다. 바로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예요.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이분들이야말로 넓은 아파트보다는 작고 편리한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핵심 수요층이잖아요.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규제는 사람들을 아파트에서 밀어내고 인구 구조는 작은 집으로 끌어당기고, 자, 이 두 가지 강력한 힘이 만나니까 시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뭐 시장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해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서울의 오피스텔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배나 뛰었어요. 이건 그냥 시장의 돈이 나 이제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로 간다 하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수요가 이렇게 몰리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치솟았죠. 결국 2022년 고점을 훌쩍 넘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투자자분, 왜 괜히 팔았나 후회했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수요는 이렇게 터져 나가는데 앞으로 지어질 오피스텔, 그러니까 공급은 완전히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공급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잠깐 공급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금리도 너무 높고 자재값도 비싸니까 건설사들이 아예 삽을 뜨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몇 년은 계속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다. 그럼 오피스텔, 이거 그냥 무조건 사야 하는 거 아닐까요? 묻지마 투자 가야 하나요? 전문가들은 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죠. 장점부터 보면 확실히 규제 압박이 덜하고 대출도 잘 나오죠. 안정적으로 월세 받기도 좋고요. 근데 단점도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만큼 가격이 팍팍 오르길 기대하긴 어렵고 낡았다고 재건축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딱 이거예요. 오피스텔이 지금 당장 살기에도 투자하기에도 좋은 대안인 건 맞지만 아주 먼 미래까지 봤을 때의 가치, 특히 재개발 같은 미래가치 측면에서는 아파트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규제가 없어서 좋지만 만약에 시장이 너무 과열된다?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을까요? 언제든 새로운 규제의 칼날이 오피스텔을 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파트라는 풍선에 한쪽을 꽉 누르니까 오피스텔이라는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온 풍선 효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피스텔 붐은 과연 규제를 피한 안전한 항구일까요? 아니면 핀 하나에 터져버릴 다음 차례의 버블일까요? 그 판단은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몫입니다.